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어 챌린지 14기 할 차례입니다. 1차 주제어휘와 그 주제어휘가 등장하는 문장에 대해서 오늘을 배워보고 또 그 문장들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니오비치라는 이번 주 주제어휘, 니오라는 글자는 소, 니오가 맞습니다. 비치라는 단어는 성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 비치라는 단어 말고도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되냐면 싱거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죠. 자, 그 싱거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싱거 이렇게 된 단어를 배웁니다. 근데 이 싱거라는 단어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프린트에서 보고 있는 이 비치라는 단어에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문장 속에서 쓰이는 그 감정과 느낌이 다릅니다. 싱거는 기존에 배웠던 그 단어가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라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였다면 기치라는 단어는 성격보다는 성깔, 성질머리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니오비치라는 단어도 소의 성격처럼 우직하고 든든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소 성질머리, 소 성깔, 그러니까 못된 소를 생각해 볼게. 그래서 니오비치라는 단어는 고집불통이다, 황소고집이다, 굉장히 완고한 성격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쓰는 단어가 니오비치입니다. 한마디로 다소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한테 니오비치라고 쓰는 거죠. 일반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황소고집이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도 많이 쓰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니오비치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수로로 쓸 때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바로 볼까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니오비치를 아예 그냥 형용사처럼, 수로처럼, 소수로처럼 그냥 바로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흔치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용법 이대로 이 덩어리째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真是有点牛脾气. 그냥 이거예요. 이걸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 앞에다가 사람을 넣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넣어주고 나서 이 사람은 참으로 황소고집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덩어리째로 真是有点牛脾气. 진짜 황소고집이다. 사람을 다른 걸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죽어도 안 들어. 진짜 본인이 생각만 하셔. 이런 말 할 때도 我爸爸真是有点牛脾气. 그럼 뒤에다가 얘기해 주죠. 不听话. 아이라 그랬죠? 말을 안 듣는다. 귀를 닫고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하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요라는 글자는 또 아닙니다. 우리 그런 표현 있죠. 요, A, 요, B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인데 앞에 있는 요를 그냥 생략하고 A 또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不听话 말도 안 듣고 뒤에다가 固执 고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요 들어갔을 때 이 A와 B 사이에 요가 들어갈 때 앞에 있는 것이 부정적인 거면 뒤에 있는 것도 부정적인 거. 앞에 있는 게 긍정적인 거면 뒤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거. 왜? 병렬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좋은 건데 뒤에 있는 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가 진짜 고집불통이고 말도 안 듣고 진짜 고집이 세다. 固执, 고집스럽다, 고집세다. 뒤에 부분 나 타 메이반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밑에 나 XX 메이반파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这个问题 메이반파. 이 문제에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 뒤에다가 아이를 썼으니까 이 아이는 진짜 와 내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가 패턴으로 기억할 때는 이 덩어리째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면 누구한테를 요 뒤에다가 넣는 겁니다. 나 누구 메이반파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이 X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음을 얘기하는 거.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发作起来. 직역할게요. 发作가 여기에서 동사수로. 직역할게요. 발작하다. 치라이가 원래는 동사로서 일어나다란 뜻인데 보어로 썼을 때, 즉 수로 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조치라이라는 것은 발작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 좋은 어떠한 성미거나 성품 따위가 이제 막 또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발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않나요? 쟤 또 발작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드니오 비치 이 사람의 소와 같은 그 성깔은 이제 또 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본인이 할 거 다 해야 돼요. 제이도 란부주. 자, 란이라는 글자가 동사입니다. 가로막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뒤에다가 부주라고 썼으면 이건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글자가 거주하다,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머무르다, 멈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뒤에다가 주를 쓰면 이걸 머물렀다, 멈춰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동사 뒤에다가 주를 서기 전에 그 가운데다가 뿌까지 넣으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멈춰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란이라는 것은 하지 마! 지나가지 마, 건너가지 마, 못 가! 이렇게 막아서는 걸 란이라 그런다면 란부주했기 때문에 바로 막아도 이 사람이 멈추지 않아 이기 때문에 막아설 수 없다. 쉐이더 란부주. 아무도 그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只能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只能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等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他冷静下来. 여기에 있는 下来도 역시 실제로 위, 아래,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들뜨면 어떤 겁니까? 막 이렇게 욱해서 업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화를 가라앉히는 건 내려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冷静 뒤에다가 下来. 그래서 화났던 걸, 성질을 막 부리던 걸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걸 冷静下来.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거나 그 꼬장을 다 부릴 때까지 차분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혼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의역할 수 있겠네요. 문장의 흐름을 보시면 他的牛脾气发作起来. 얘가 성깔 부린다 그러면 谁都拦不住. 아무도 못 막아.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기다려야 돼. 只能等他冷静下来.只能等他冷静下来. 이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 고집과 그 성깔을 다 부리거나 또는 혼자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这是怎么了?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한테 쓸 수도 있는 거고 문제 발생했을 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서 역시 패턴 하나 더 외워주겠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 보이시죠? 요 XX 자리에다가 요거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 패턴 XX 자리에다가 시간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还好好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파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昨天还好好的 XX에다가 시간 뭘 쓴다고요? 昨天还好好的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럼 뭡니까? 早上还好好的 근데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이죠. 깡차이라는 것은 조금 전.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깡차이 还好好的 어, 왜 이러는 걸까?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怎么就 아무런 이유도 없이 无缘无故 缘故라는 단어가 이유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缘이라는 것은 원인 할 때 원이고요. 꾸라는 것은 연고할 때 고.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연고도 없이. 그래서 우缘우故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뒤에 부분 갑니다. 뒤에 있는 요 단어가 아주 전형적인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耍起了牛脾气. 耍할 때 언제 많이 썼었냐 옛날에 耍赖 억지 부리다. 예, 耍赖 억지 부리는 거. 그러니까 耍起了 起来랑 같은 말로써 起了는 부리기 시작했다. 牛脾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얘기가 잘 되고 좋게 좋게 말을 하고 좋았잖아. 근데 왜 이럴까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갑자기 고집불통이 돼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아니 분명 아까까지는 되게 얘기가 잘 통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본인 얘기만 옳다 그러고 고집불통이고 진짜 갑자기 또 말이 안 통하네. 얘랑 진짜 말하기 싫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우缘无故 아무런 이유도 없이 耍起了牛脾气 또 고집 부리기 시작했어. 또 때를 쓰기 시작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牛脾气였습니다. 소의 성격 이게 아니라 소성깔, 소의 성질머리, 황소고집, 고집불통, 아주 완고한 성격 이런 얘기를 할 때牛脾气, 소성격이라는 이 관용어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밑에 있는 예문들도 꼭 반복해서 읽고 설명 들으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어휘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Hello，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기 이번 주 주제어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렁반덩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렁반덩을 직역해 보시면 렁은 차가울 냉자가 맞고요. 반덩이라는 것은 스툴 또는 의자 또는 공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길게 생긴 벤치 같은 것들도 반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뒤로 기대는 이 등받이가 없는 걸 보통 만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렁반덩이란 단어가 관용어로서 무슨 말이냐? 냉대 또는 푸대접 또는 찬밥 신세란 뜻입니다. 냉대를 받다라는 받다는 지금 이 단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렁반덩 차가운 의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냉대, 푸대접, 찬밥 신세 이겁니다. 만약 맹대를 받다, 푸대접을 받다, 찬밥 신세를 당하다와 같은 동사를 쓰려면 당연히 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자에 차가운 의자에 앉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전통 극에서 뭐 경극이라고 하던가 이런 극에서 온 겁니다. 이런 연극을 무대에서 하려면 이 사람들만 무대에서 그냥 말하거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는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반주가 있고 그리고 반주가 있어야지 이 무대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의자만 남겠죠. 여기에 있는 걸상들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무대 자체도 굉장히 썰렁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기하게 되는 이 연기자도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이렇게 차갑게 남아있는 의자, 걸상을 찬밥 신세, 후대접이라는 의미로 점점 변화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렁반덩이라는 단어는 단지 문장 속에서 그냥 혼자만 쓸 수 없고요. 항상 이곳에 쪼, 앉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씁니다. 그러면 부대접을 받는다, 냉대를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쪼 렁반덩 했을 때는 내가 차가운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냉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나를 찬밥 신세처럼 대하는 거 또는 누가 나를 푸대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让我坐冷板凳 하면 됩니다. 왜? 사역동사 让이 있잖아요, 중국어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 앉도록 누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그러면 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이 어휘를 문장 속에다가 쓰면서 일상생활 회화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바로 갈게요. 他好像得罪了老板.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서 得罪라는 단어 이런 방식으로 문장이 있습니다. A 得罪了 B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미움을 산 겁니다. 得라는 단어가 이성으로 得라고 읽었을 때는 얻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가 미움을 얻은 거예요. B한테서.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마도得罪했어 라오반을 즉 사장님한테 미움을 산 것 같아. 뭔가 사장님한테 잘못 보인 것 같아. 예, 虽然但是다 아시죠? 비록 그러나 요能力 능력이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능력이 있으나 늘 회사에서 经常在公司 직역할게요. 차가운 의자, 차가운 걸상에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이 회사에서 중용되지 못하고 이 사람을 회사에서 잘 안 써주고 능력 있는 만큼 진급도 잘 안 되고 이겁니다. 왜? 그래서 딱 봤을 때 혹시 사장님한테 잘못 보였나? 이런 이런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坐冷板凳 역시 坐라는 이 동사를 같이 사용해 준 겁니다. 두 번째 문장 갈까요? 这个冷板凳. 먼저 이번에는 의자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를 얼마 동안 했다고 할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먼저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쓸 법했던 단어를 앞으로 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일종의 목적어 도치라 그러거든요. 원래는 사람이 坐 양반덩 이게 맞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坐 앉는다 차가운 의자에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도치를 해서 사용했냐면 자 우리 잠깐 또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 패턴을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어떤 명사가 앞으로 도치가 된 다음에 이걸 한번 시작했다 하니까 就是 바로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렀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명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했습니다. 이걸 한번 했다 시작했는데 就是 바로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러갔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这个冷板凳 이 차가운 의자를 그 사람은 자 이제 나오죠. 한 번 앉으니까 바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하고는 있었지만 10년이나 훌쩍 지나서 무명 생활을 10년을 견딘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 가수, 연기자 이런 분들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한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겪었어. 아무런 큰 유명세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现在, 드디어, 终于, 이거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기대하고 했을 때 드디어 마침내라고 하면 终于를 씁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开始 시작했습니다. 被大家 사람들에게 의해서 关注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굴 주목한 게 아니라 被大家 关注了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찬밥 신세였던 이러한 무명 생활을 견뎌내고 나서 지금은 드디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一开始, 맨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즉 완전 초반에 有可能会 단어는 세 단어예요. 여우가 한 단어, 可能이 한 단어, 会가 한 단어. 근데 이걸 다 조합했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시작은 아직 안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坐冷板凳. 차가운 곳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단다. 그 이유인즉 맨 처음에는 큰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자마자 다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겠니?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냉대, 푸대접, 찬밥 신세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아. 但是没关系. 야오라는 단어는 여기서 당연히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 나 뭐 할래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以实力证明自己. 자, 이것도 표현 방식 기억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어떤 것,证明 어떤 것.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이 A 证明 B라고 한다면 A를 가지고 B를 증명해. 여기에서 이라는 단어는 의로에 해당하는 개사용법의 단어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사용했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라는 맥락으로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 증명自己라는 것은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면 돼. 괜찮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다 알겠니? 처음에는 몰라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이 실리 증명自己. 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대신에 혹시 옛날에 배웠던 사용하다라는 용을 쓰지는 못하나요? 쓸 수 있어요. 用实力证明自己도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용은 보통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실력은 사실 도구는 아니죠. 그래서 내 실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증명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이기 때문에 역시 용을 여기에다가 써도 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내 실력을 쓸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즉, 以实力证明自己도 맞는 말이고 用实力证明自己도 맞는 말입니다. 네, 해서 우리 이번 주 주제 어휘로는
렁반동이라는 단어를 배웠고요. 차가운 걸상, 차가운 의자, 차가운 스툴 이런 뜻이지만 직역해서 진짜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쪼어라는 동사와 함께 썼을 때는 찬밥 신세를 당하다. 예, 푸대접을 당하다, 냉대를 받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예문들도 꼭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을 나중에 회화에 꼭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어휘와 예문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再见。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기 세 번째 주제어휘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어휘는 바로 워리또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이 프린트를 한번 공유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리가 삼성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살짝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워리또에서는 리가 경성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프린트도 정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월 리더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우월라는 것은 동지, 집 또는 동굴 이런 뜻이 되겠고요. 리라는 것은 그 안에란 뜻이고요. 또라는 것은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만 조합해봐도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분쟁을 하거나 내부에서 싸움이 났거나 또는 집안 싸움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우월 리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떠오라는 글자가 싸움을 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를 동사처럼 취급해서 문장에서의 수로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편이 되면 좋은 사람들끼리 일제히 같이 합심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 월이 떠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바로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예문들 하나씩 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장 속에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 문장들과 함께 중심 어휘 말고도 또 어떤 중요한 패턴들을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我们 우리는 마땅히 应该 자, 团结 단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단지에 두 개 다 이성입니다. 혹시라도 읽을 때 뭐 성조가 떨어져서 단지에 이렇게 삼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모두 이성으로 단지에 단지에 이렇게 올리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워맨에서 인가로 넘어갈 때 이게 발음을 하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연음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머닝, 워머닝가이, 닝가이 자꾸 이렇게 돼요. 닝 이게 연음이 되지 말고 중국어에는 이렇게 연음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그냥 100% 그대로 잉 그 발음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我们应该 이렇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주라는 단어가 일치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뒤에다가 행동을 넣었을 때는 이 일치하다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 일제히 외적에 대적해야 된다. 일제히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致 对抗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외부의 적들과 와이디입니다. 꼭 무슨 어떤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우리는 다 합심을 해서 단결을 해서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지 왜 우리들끼리 이러고 있냐라는 문장에다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致 对抗 누구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단결을 하고 단결해서 일제히 누구에게 맞서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같이 기억해야 될 패턴에도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이시죠? 이致 对抗 대항하다 맞서다. 와이디 외적들 즉 우리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不可以 그러면 안 돼요. 늘 자꾸 总是窝里斗 그래서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단결해서 일제히 외적에 맞서야 되는 거야. 집안 싸움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서야지 왜 우리들끼리 이러고 있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好，第二个句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如果 만약 大家 모두가 继续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窝里斗 예, 내부 분쟁을 하게 된다면 세력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 那么 우리 회사는 我们公司 그리고 단어 하나 있죠? 迟早예, 조만간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에서 迟라는 것은 조금 늦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각하다 할 때 迟였죠. 迟到的 迟. 然后早 일찍 이르다라는 뜻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迟早를 같이 쓸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늦거나 조금 더 이른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조만간 이렇게 될 것 같아. 会的가 한 덩어리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倒闭라는 것은 파산하다, 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끼리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회사가 잘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지 서로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내부에서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조만간 도산할 수도 있어. 조만간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회사가 잘 되게 잘 합심을 해보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월리또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로로 들어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수로 동사 형태로 쓴 거고요. 세 번째 문장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갈게요. 让他们几个窝里斗让他们几个 랑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역 동사로서 앞에 주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만드는 전제가 앞에 있는 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명이서 월리또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我 또는 我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접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로서 我 또는 我们을 이걸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게 하자. 가만히 내버려 두자. 그래서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게 가만히 내버려둬. 우리 먼저 잠깐 기다리자. 본인들이 먼저 싸우게. 我们先等等. 우리 잠깐 기다려보자. 어떻게 될지 일단 보고 다음에 다시 움직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看好, 다른 하나는 实际라는 단어. 看好라는 단어가 과거에 우리가 한자 똑같은데 순서만 바꾸면 好看이라는 단어가 되었죠. 그럴 때는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뜻인데 看好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잘 봐두자. 그러니까 동사 뒤에다가 보어로서 하오라는 글자를 넣으면 일반적으로는 이 행동을 하되 예, 그 결과가 또는 그것을 진행을 할 때 그 결과물 성적이 굉장히 좋을 정도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준비를 했는데 준비 잘 해뒀습니다 하면 准备好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看好时机라는 것은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 주시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주시한다고 해서 하오를 앞에다가 쓰면 하오칸 하면 안 되죠. 이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 하오칸 하면 예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단어를 짝꿍처럼 딱 붙여가지고 또 패턴으로 기억했을 때 한하오시지라는 것은 시기를 적절하게 잘 노리자. 때와 시간을 잘 보자. 예, 눈치를 잘 살피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꾸 표기가 이상하게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기해드리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 칸하오시지라는 이 네 글자입니다. 네, 칸하오시지 요 네 글자 기억할게요. 그리고 뒤에 짜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해서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언제 이 짜이라는 글자를 많이 같이 써주냐면 앞에 있는 시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먼저 기다렸다가 이럴 때 되면 우리 이런 걸 하는 게 어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요. 지금 잠깐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시엔 기다려줘." 떵떵. 무슨 때가 되면 再 하자. 이렇게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이끌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또 下手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下手라는 이 단어는 손을 내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에 착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국어에서 그 착수하다라는 건 어떤 일에다가 이 내가 진행해야 될 이 사람의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려면 위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아래로 향하는 부분이 좀 이 추상적인 방향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라고 해서 下手. 그래서 뭐 어떤 일을 시작하자. 여기에다가 손을 대자. 예, 또는 손을 쓰자 이렇게 됩니다. 이 덩어리 자체가 지금은 아니야. 시기를 잘 살피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눈치를 잘 봐가면서 우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손을 쓰자 이겁니다. 그럼 이런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자, A, B, C 이렇게 세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A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B도 이겨야 되고 C도 이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1대1로 하면 우리가 되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야 B랑 C가 싸우게 가만히 내버려 둬.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졌을 거야. 그럼 C가 졌다고 생각할게. 그럼 어쨌든 싸우느라 여기에 B의 세력도 굉장히 약해졌을 거잖아. 이 타이밍을 잘 노려서 이게 칸하오시지 그때 가서 우리가 손 쓰자 이런 상황에다가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아쇼라는 것은 손을 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쓰다, 어떤 일에 착수하다, 내가 직접 이 일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 어휘 워리더라는 표현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문장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패턴으로 있다면 단결해서 우리 일제히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세력에 대적하자. 이주, 또对抗, 누구누구. 언젠간 이렇게 될 거야. 迟早, 조만간, 会,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시기를 잘 노려서 看好时机입니다. 잘 보다라고 해서 好看이 아닙니다. 好看은 예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는 뜻이었고요. 看好时机가 맞아요. 마지막 下手라는 단어는 착수하다, 손을 쓰다라는 어휘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窝里斗였습니다.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14기 네 번째 주제 어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바로 볼게요. 시아, 마, 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자를 직역했을 경우에는 내리다, 어디에서 내리죠? 말에서 내렸습니다. 웨이라는 것은 위풍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말에서 내릴 때의 위풍입니다. 요 표현 자체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쪼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문장처럼 된다면 어떤 사람이 下马的时候微风 이 사람이 말에서 내릴 때의 그 위풍과 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말에서 내릴 때 위풍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기선제압하다 또는 초반에 길을 잡다, 시작부터 호되게 어떤 맛을 본때를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자, 여러분 요 그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뒤에 있는 이 마차가 지금 이 사람이 타고 온 마차예요. 과거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관리가 지방의 관하로 내려가서 부임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멋있는 마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마차를 타고 지방에 왔을 때 관리로 부임하려면 당연히 마차에서 내려야겠죠. 그래서 그 관리가 마차에서 내릴 때 그 위풍과 기염, 이 사람의 그 위세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그 기세의 위풍으로서 시아마 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말에서 내릴 때 그 위풍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동사가 없어요. 시아라는 글자를 이 말에서 내리다라는 표현에서 내리다이니까 동사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린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 두 글자 안에서 말에서 내릴 때의란 뜻이고요. 이 전체를 쓸 때에는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해요. 이게 기선제압이라는 명사, 초반에 기라는 명사, 시작부터 호된 맛이라는 명사인 거지. 기선제압을 하다, 초반에 기를 잡다, 시작부터 호된 맛을 보여주다라는 이런 동사는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딱 규정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밑에 볼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给了 B 一个下马威. 자, 이거를 넣었다는 것은 한 개를 넣은 거니까 뒤에 있는 下马威는 당연히 명사겠죠. 그럼 A 给了 B 할 수도 있고 러를 생략해서 A 给 B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본때를 보여준 거면 이미 다 보여줬으면 러를 넣으면 되는 거고 어떤 특정된 습관이 아니거나 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된다면 러가 없이 그냥 게이만 쓰면 되겠죠. 쌤, 그러면 여기에서 게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라는 뜻이 아니었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용법이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에게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주다라는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동사로 쓰일 때 뒤에다가 목적어를 두 개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선물 줬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나를 주어로 쓰고 내 친구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목적어 친구한테 뭘 줬습니까? 선물. 이렇게 명사 두 개를 연달아서 넣을 수 있는 단어가 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역하면 이 문장의 용법과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A가 B한테 줬어요.
뭘 줬습니까? 이러한 위풍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선 제압을 주게 된 거니까 초반에 이 사람의 기를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되는 거죠? A가 B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A가 B의 기선을 제압했다. 네. 또는 A가 B를 초반부터 기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기선 제압이라고 하겠지만 한국어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에서의 위치와 용법이 A, A 또는 A러 B 하나의 기선제압 이것이 아마 왜 이렇게 쓰던가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밑에 볼게요. 이번에는 이 게이를 아예 누구에게라는 대사로 쓴 게 맞아요.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에 A 누구에게 누구에게 확실히 이거는 개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를 아예 쓸 이유도 없고요.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하겠죠. 라이거나 라이러를 동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미 기선 제압을 했으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 번 얘기하는 했으면 러를 넣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아직 하지 않았거나 할 예정이거나 보편적인 상황을 여러 번을 얘기하면서 말을 할 때는 러가 없이 라이만 쓰면 됩니다. 이 라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는데 여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기선 제압을 하다가 될 수도 있고 초반에 기를 잡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작부터 호된 맛을 보여주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가 B에게 기선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 给 B 来了一个下马威라고 쓰던가 A 给了 B 一个下马威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A라는 단어가 누구에게가 아닌 주다라는 동사일 때 뒤에다가 목적어를 두 개 넣을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장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합과 경기가 막 시작된 거죠. 比赛刚开始 우리 반이 我们班 먼저 넣었습니다. 先进了一个球. 进球가 골대 안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했죠?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넣었습니다. 동사 一个球 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한테 기선 제압을 한 게 된 거죠. 그럼 어떤 걸 썼습니까? A 给了 B 一个下马威를 썼잖아요. A는 누구였죠? 우리 반 그대로 쓴 겁니다. 우리 반이 공을 하나 넣었어요. 给了 이미 넣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对方 상대방에게. 뒤에는 똑같이 一个下马威. 우리가 상대방한테 부었습니다. 하나의 기선 제압을 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领导都这样. 领导라는 것은 지도자, 통솔자, 리더, 상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회사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본부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해왔나 봐요. 근데 우리보다 직급이 높아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윗사람들은 또는 높은 분들은 다들 이러더라고요. 领导这样. 오늘은 그 사람이 첫날 출근하는 날이잖아요. 今天他 첫날 第一天上班 출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한테 기선 제압을 하려고 또는 우리들에게 코반의 기를 잡으려고 본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조금 위신을 세우려고 이런 걸 우리한테 주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습니까? 아마도 可能 단지 이러고 싶었을 뿐입니다. 就想 단지 이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용법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给我们 이걸 개사로 쓴 게 확실하다면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합니다. 来一个下马威 우리한테 이런 걸 하고 싶었나 봐. 네, 하고 싶었나 봐. 지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확실히 했다 안 했다를 지금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항상 다들 이러더라고. 모든 직장 상사들 보면 첫날에는 항상 이러더라고. 첫날 출근하는 날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었나 봐. 시앙이라는 글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나 저러고 싶어요. 너를 넣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우리한테 조금 초반에 길을 잡고 싶었나 봐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 개학 첫날이에요. 또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말썽 부리고 말을 안 들을까 봐 첫날부터 어떻게
헛된 맛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자마자 老师一进来 예, 이 지오의 용법을 썼네요. 뭐 하자마자 뭘 한다. 이 들어오자마자 지우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역시 1번 표현 방법 그대로 써서 선생님은 주었어요. 오케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정주에만 학생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하나의 기선제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험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의 위신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왜 이러고 싶었을까요? 想让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학생들이 好好听话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들어오자마자 기선제압을 하게 되었고요. 보자마자 바로 호통을 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지만 샤마웨이라는 표현은 기선제압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단어에는 지금 뭐가 없다고요? 하다, 본때를 보여주다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 동사를 따로 써야 되는데 게이를 쓰는 게 맞지만 게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동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가 B에게 주었다 하나의 기선제압 이렇게 써야 되고요. 게이를 그냥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누구에게로만 쓰고 싶다면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lie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게 B 어떻게? lie了하나의 기선제압 이거 下马威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3번은 요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在 누구누구누구 前面 위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 썼습니다. 来了一个下马威 주었다 하나의 역시 무엇을 기선제압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선제압을 했다는 얘기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A랑 같이 쓰지 않아도 누구 앞에서 내놓았습니다.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요건 여기에 있었던 부분. 讲让 누구 好好听话 이 사람들한테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들까지 추가로 같이 기억해서 이 문장 그리고 이 표현의 예문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쓰는 건 이겁니다. 세 글자로 어떻게? 下马威를 주었다. 给一个下马威 또는 给了一个下马威 사람을 넣으려면 어디에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A 给了 B 무엇? 一个下马威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사용하는 관용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